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큰 수술을 받으신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수술 중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우들 우리 온 가족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가족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대화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공감능력 제5강으로 공감적 듣기 Empathic Listening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로는 타인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경청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한 경험, 타인의 고유한 경험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런 문장으로 오늘 이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공감적 듣기란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경청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적 듣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경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경청의 기술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귀중한 기술인 동시에 가장 익히기 어려운 삶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청을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자신들이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토의를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차례가 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는데 급급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경청을 위해서는 순간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자신의 편견을 철저히 제거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책은 말합니다. 퀘이커 교도의 작가인 더글러스 스티어는 이것을 거룩한 듣기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공감적 듣기란 거룩한 듣기라는 겁니다. Holy listening.
거룩한 듣기란 영혼의 소리를 들어 타인의 삶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봉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 이 챕터에서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가입니다. assessment. 여기서 말하는 평가란 진정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자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평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평가가 없이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충분히 귀를 기울여 주는 listening posture, 그런 이 듣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언어로 내가 대답하고 질문할 것인가 하는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급하게 대답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며 깊이 생각하는 일, 그런 태도들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때로는 상대 상호 간에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솔직히 받아들이되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공감적 듣기, 공감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에라 미콜리 박사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시에라 미콜리 박사는 풋볼팀의 멤버였었는데 그의 성적은 B와 C를 주로 받는 아주 평균적인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시에라 미콜리 박사가 대학으로부터 풋볼 장학생 제의를 받았는데, 이때에 학생 지도교사였던 마틴 선생이 이 시에라 미콜리 박사를 불러서 너는 대학 체질이 아니니까 대학 가는 거를 포기하고 군대에 가봐라. 그래서 군대에 가서 장래를 구상해보라 라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선생님의 말씀이 진정 옳은지 한번 선생님과 가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과 약속 시간을 이제 정해서 선생님과 이 마틴 선생님과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선생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에라 미콜리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공감적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가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마틴 선생은 이러저러 해서 시에라 미콜리는 대학에 안 가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과 대화하는 중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깊이 경청을 하더니 이제 사무실에 있는 그 벽에 걸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선생님의 박사학위 정도 이렇게 보더니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아서처럼 뛰어난 아이들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생님 같은 분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딸 수 있었다면 제 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헤어졌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에라 미콜리는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목적, 동기, 의도, 두려움, 꿈, 욕망 등에 관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알아낸 후에
그 정보를 기초로 이제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평가, 종합적인 평가는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상담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Assessment of others.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성격과 동기,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우선은 자신의 시각부터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관을 바꾸지 아니하고 대화에 들어가면 진정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매번 자신의 이론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좋은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1세의 주부인 드보라는 임신을 위해서 6년째 노력하고 있는 중에 2번이나 유산을 겪은 다음에 이 시아라 미콜리 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더랍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제 드보라가 와서 자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이 드보라를 보면서 사실 시아라 미콜리 박사가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드보라가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느껴주시고 저로 하여금 고통을 말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한 감사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 속에도 시아라 미콜리 박사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할 때 단순한 동정이나 말보다 때로는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평가와 편견 듣기입니다. 편견적으로 듣기. Self-assessment and biased listening. biased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어떤 데 고정관념에 묶여버리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버려서 모든 사물을 그 바이어스된 편견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지금까지 타인의 말에 진심을 기울여 경청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듣기 원한다면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의 편견과 선입관을 통해서 그 스크린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므로 결론은 언제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아라 미콜리 박사의 사촌인 팻이라는 분이 자동차 사고로 척추 2개를 다쳐서 한때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옛날이니까 그렇겠죠. 이 병실에 달린 커다란 창문에 금이 가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자 팻은 간호원에게 부탁해서 블라인드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 후에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가 병실에 이렇게 돌면서 팻을 방문했을 때에
다짜고짜로 회색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에게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서 펫이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하고 그 레지던트에게 물었더니 오늘은 날이 참 좋은데 당신은 하루 종일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있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펫이 블라인드를 내린 것은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지 무슨 우울증이 있어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는 걸 우리는 편견적 듣기, biased listening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원거리 듣기, distanced listening 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엉뚱하게 해석을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적 듣기와 정반대인 이 편견적 듣기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평가할 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라는 안경을 쓰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상대방과 공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르지요. 네 번째는 편견입니다. prejudice.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동일한 흐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경험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연성과 융통성이 필요한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아주 나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인종의 어떤 다른 인종에게 내가 멸시를 받았다든지 좋지 않은 경험을 했으면 그 인종에 대해서 다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에 대한 성차별도 마찬가지고 연령에 대한 차별, 우리의 문화적인 속에서 어린애가 무슨 소리를 해, 어린 것들이 뭘 알아 라는 이런 이 편견, 혹은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다 막아버리고 언제나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모든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들은 분명 편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편견으로부터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고 편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혹시나 내가 과거의 편견에 묶여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산 귀한 영혼들을 내가 욕하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랬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다시 한번
이 과를 공부하면서 나의 편견은 어디서 왔는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수정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은 교감이 아니다. Empathy is not sympathy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교감이 아니라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상담 치료를 할 때 그룹 심리 치료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룹 심리 치료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5세의 미망인 로버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룹 치료의 멤버 중에 한 분이 2번의 이혼을 경험한 42살의 메릴린이라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별을 한 로버타가 이제 현재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이렇게 그룹 상담 치료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현재 사귀고 있는 조라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는 가끔씩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데 나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나의 전 남편 프레드는 항상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메릴린이 갑자기 아주 거칠게 이렇게 응답을 하더랍니다. 로버타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학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로버타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단정을 짓더랍니다. 그러니까 로버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학대라는 말은 우리 관계 속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가끔 고집을 부리기는 해도 절대로 학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친절하고 노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자 메릴린이 당신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진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거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세라미 콜리 박사가 메릴린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로버타, 당신의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당신이 그 하는 말 속에 어떤 당신과 연관된 어떤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메릴린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10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메릴린이 10대 때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고 가족들이 잠을 자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불을 끄고 기다리고 있다가 메릴린이 들어오면 메릴린 자기 딸을 무릎에 앉히고 메릴린의 몸을 여기저기 만지면서 성적인 어뷰즈를 계속 했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릴린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릴린은 자기의 과거에 이런 아버지로부터 당한 부정적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여기서 세라미 콜리 박사가 공감적 듣기와 교감적 듣기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감적 듣기, empathetic listening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정과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의 경험이나 고통 속에 잠시나마니라도 깊이 들어가서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 공유하며
상대방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한다면 물과 우유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물과 우유는 섞으면은 섞여져서 하나가 되지요. 그런데 교감적 듣기, sympathetic listening 이라는 것은 타인의 두려움이나 비애, 분노, 기쁨을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교감적 듣기라고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적 듣기는 지금 좀 전에 이 메릴린이 이 로버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로버타의 고백을 일반화해 버려 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을 세라 미콜리 박사는 물과 기름과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물과 기름은 같이 넣어놓으면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듣기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함께 공간에 있어도 함께 대화를 해도 전혀 상대방과 가까워지지 않는 이런 마이동풍과 같은 우이독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듣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감적 듣기다. 공감적 듣기가 아니라 교감적 듣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좋은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46살의 루스라는 여인이 유방암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이 유방암이 이제 뼛속까지 전이가 돼 가지고 척수까지 전이가 될 위험 단계까지 이제 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 보호대와 지팡이를 사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루스가 레크레이션 센터에 가서 이제 수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려고 레크레이션 센터에 이제 가려고 차를 기다리는데 그를 데리러 온 운전기사가 루스를 보면서 어머 왜 그래요? 잘 걷지 못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 때문이랍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운전기사가 대뜸 하는 말이 저런 난 큰 문제가 없는 내 인생에 감사해야겠어요. 항상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운전기사는 생각 없이 던진 말이지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비정한 말이에요. 철저한 자기중심. 앞에도 공감적 듣기와 이 교감적 듣기 얘기했는데 그 아픔에 교감은 했지만 공감하지 못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루스가 레크레이션 센터에 락카룸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수영복을 갈아입는데 루스의 얘기를 들었는지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루스의 손을 이렇게 폭에다 잡더랍니다. 그러더니 두 눈을 감은 채 주님, 종에게 걸린 저주의 사슬을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루스의 반응을 묻지도 않고 떠나더랍니다. 그때 루스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따라갈 수는 없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당장에 뛰어가서 그 여자를 때려 눕히고 당신의 그 기도 짓거리를 집어치워라.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그 기도 짓거리를 집어치워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신앙 만족을 위해서 내 뜻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면서 말할 때 상대방은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혹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하고 꼭 묻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에게도 우리 같이 무조건 기도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얘기를 듣고 아픈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기도해 줘도 될까요? 하고 묻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하기입니다. perf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챕터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감은 예술이며 공감적 듣기는 그 예술의 최고의 표현이다. 참으로 멋진 문장입니다. Listening in an art and listening with empathy is the highest expression of that art. 공감적 듣기는 하나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공감은 상호작용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합치는 일로서 그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가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여기에서 경청의 실력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 언쟁을 하게 되었다면 잠시 언쟁을 멈추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쫙 설명해 보고 당신이 설명한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옳습니다 하면 그때서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공감적 듣기를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공감적 듣기란 자기 중심의 관점을 포기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영역으로 훨씬 더 확장이 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도 제논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가 귀를 2개 가지고 입을 하나 가진 것은 듣는 것은 2배로 하고 말하는 건 줄여서 해라. 물론 이 말은 탈무드에도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듣고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하고 우리의 부부 생활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우리들은 자녀들과 무슨 제너레이션 갭, 무슨 언어의 장벽, 무슨 장벽, 이 모든 것을 다 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토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 토의를 해보겠는데요. 토의를 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도 보내주신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오는 어느 날 소년 베토벤이 마당에서 혼자 비를 맞고 있었답니다. 소년은 나뭇잎에 스치는 비와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마치 교향곡처럼 듣고 거기에 심취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본 그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치지 않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함께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그러니까 베토벤이 너무나 신이 나서 엄마, 새소리가 들려요. 저 새는 어떤 새죠? 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그 폭우처럼 쏟아지는 아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다 정스럽게 이렇게 응답해 주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공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경청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경청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 경청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한번 서로 쉐어링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 번도 경청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태도로 경청할 것인지 한번 자기의 결단을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강의에 소개된 로버타와 메릴린의 이야기 그리고 루스의 이야기 중에서 배우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감적 듣기와 교감적 듣기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 알아. 당신 말하는 거 알아. 이렇게 듣지도 않고 몇 마디 듣고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히 우리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핵심 요소지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반성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해질 겁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염려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듣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왜 그런 걸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해? 이러지 마시고 상대방은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의 걱정에, 그의 마음에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 듣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우리 또 자녀들과 함께 한다거나 또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학교에
가게 되는데 학교에 가면 나는 아이들 만나기 싫어요. 나는 선생님들 만나는 거 두려워요. 뭐 때문에 나는 학교 가기 싫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그런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공감적 듣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공감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부 간에,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친구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며 서로를 듣고 말하고 우리가 함께 일들을 도모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반성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듣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